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할 콘텐츠 뭐냐, 바로 3월 마지막 주 노트북 판매 순위 탑 10입니다. 제가 전자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쿠팡에서는요, 카테고리별 판매 순위를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데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살 때 다른 사람들은 뭘 많이 사지? 지금 인기 있는 건 뭐지? 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진행하다 보면 판매 순위가 그 탑 10 안에서 5위였던 게 3위를 가든지 2위였던 게 1위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리스트는 크게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 달은 리스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아니 이 노트북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 대체 왜? 라는 되게 신기한 노트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바로 한번 랭킹 확인해 보시죠.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탑 10입니다. ASUS TUF-F15 3070 버전입니다. 최종 할인 가격 151만 9천원이고요. CPU는 인텔 i7 12600H, SSD 512GB, 램 16GB, GPU는 RTX 3070 외장 그래픽 들어있고 무게는 2kg, 인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최근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사실 기존까지만 해도 이렇게 쿠팡 판매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건 100만원 이하에서 HP 빅터스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ASUS의 터프 대시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쿠팡에서 쿠팡 와우 회원 할인 그리고 카드 할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선 가히 따라올 자가 없다, 탑 오브 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i7에 램 16GB 그리고 RTX 3070이 들어갔죠. 그런데 할인가가 150만원?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거의 190만원, 200만원대 가야지 구경할 수 있었던 스펙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을 깎아본다면 100만원 이하로 가본다면 동일한 노트북인데 CPU는 그대로 인텔 i7 12600H에 램만 8GB로 반이 줄어들었고요, RTX 3070에서 3050으로 타협번 노트북도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이하 96만 9천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일단 CPU가 i5가 아니라 i7급이다 보니까, 그리고 UCPU나 PCPU가 아닌 H 고성능 CPU가 들어있다 보니까 정말로 게이밍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최근에 나온 호그와트 레거시나 혹은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고사양 3D 게임하기에 충분히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은 Full HD 해상도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것보다 1.8배나 해상도가 좋은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165Hz 고주사율 모니터를 지원해서 게임 용도로 쓰든지 작업 용도로 쓰든지 어떤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었는데 할인이 많이 들어와서 탑 10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탑 9입니다. HP 2023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놀라지 마세요. 39만 9천원, 40만원이 안 되네요. 물론 1,000원 차이긴 하지만 CPU는 라이젠 3 7320U, SSD 56GB, 램 8GB, GPU AMD 내장 그래픽이고요, 무게는 1.59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만원대 가격에 초가성비 노트북, 진짜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지 싶을 정도고요. 심지어 이게 2021년, 2022년 버전도 아니고 2023년 방금 나온 뜨끈뜨끈한 모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노트북 찾기 전에 HP 2023년 라이젠 5가 들어가는 모델을 이미 찾았고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4월 초엔 이걸 소개해드리겠다 하고 대본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웬걸, 라이젠 3 들어간 건 무려 3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바로 가져봤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간 이 CPU는요, 작년 9월에 AMD에서 새롭게 출시한 라이젠 3 7320U인데요, 끝에 U가 붙은 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저전력 CPU입니다. 그래서 성능보다는 배터리 타임에 더 집중한 노트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이젠 5, 7급도 아니고 라이젠 3급이다 보니까 사실 최신 세대이긴 하지만 이전 세대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라이젠 3급만 돼도, 지금 이 정도만 돼도요, 워드, PPT, 엑셀 등 이런 사무작업 용도로는 물론이고요, 유튜브를 시청하든지 인강 시청하는 영상 시청 용도, 옵션만 조금 조절해준다면 롤 정도의 가벼운 캐주얼 게임은 플레이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화면도 14인치 아니고요, 15.6인치로 큰 편이라서 분할 화면으로 작업하기 좋고요, 우측에 숫자키가 들어와서 엑셀 같은 문서 작업 용도, 사무 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물론 노트북 성능이 당연히 좋을수록 더 좋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만요, 진짜 사무 작업 용도, 딱 영상 시청 용도, 웹서핑 용도 정도로만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이 노트북만큼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 또 없을 것 같네요. 다음 탑 8입니다. 와, 얘가 이 순위에 들어갔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2021 애플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285만 2천원이고요, CPU M1 Max 10코어, 램 16GB, SSD 12GB, GPU는 M1 Max 14코어 들어있고요, 무게는 1.6kg입니다. 아니 맥북 에어도 아니고 맥북 프로가 지금 쿠팡 판매
판매 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잘 쓰고 있는 이 맥북 에어 M1 같은 경우엔 M2 맥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무게나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서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M1 맥북 프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맥북 프로 시리즈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맥북 에어랑은 애초에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서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맥북 프로였는데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던 분들은 지금 당장 나온 새로운 세대보다는 이전 세대 부품을 좀 업그레이드한 CTO를 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 봤었을 때 맥북 M2 프로 나왔는데 얘도 CTO 제품들이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이 가격이 좀 할인이 들어갔나 보다, 폭풍 할인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야, 가격 별로 안 쌌는데? 그래, 이번 M2 맥북 프로가 정말 비싸게 나왔겠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싸요. M2 맥북 프로가 지금 이 제품보다 CPU, GPU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가격도 279만원으로 5만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저희 사촌 형도 개발자인데요, 이 제품 M1 맥북 프로 CTO 고민하다가 이 M2 맥북 프로 스펙 보자마자 바로 사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M1 맥북 프로가 왜 대체 랭킹에 들어가 있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M2 맥북 프로가 얼마 전까지 예약 구매로 판매가 됐었고요,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재고가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아무래도 쿠팡 시스템 자체에서 이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 라인을 M1이건 M2건 똑같은 걸로 판단을 해서 M2 맥 프로가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이게 품절이 되어버리니까 똑같은 건데 재고가 남아있는 게 여기 있네 하고 그냥 그 리스트를 올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시스템상 약간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적정 랭킹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격들 비교해 보시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현 시점에서 M1 맥북 프로 사면 안 되죠. M2 맥북 프로 재고 들어오기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탑 7입니다. 레노버 2022년 V15 G3 모델입니다. 가격 46만 9천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65U, SSD 256GB, 램 8GB, GPU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 1.7kg이고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 진짜 역시 레노버 제품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탑10 안에 꼭 들어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 V15 모델이네요. 가성비 노트북을 찾을 때를 보면요, 자 이렇게 노트북 리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야 나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추천해줘, 나 가성비 좋은 거 추천해줘, 나 투인업 PC 하나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많은 문의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다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먼저 찾아보는 게 바로 레노버라는 브랜드입니다. LG나 삼성 같은 국내 대기업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요,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이나 성능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보통 2분의 1, 심하면 3분의 1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V15 모델 정말 좋아요. CPU는 라이젠 5 5625U가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주로 하는 인터넷 웹서핑 활동, 영상 시청용도, 사무작업용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롤이나 피온4, 메이플, 심즈 정도의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께는 추천해드려도 후회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작년에도 있었던 제품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화제가 되거나 탑10 랭킹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탑10 안에 들어오지?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많이 팔리던 V15 모델은요, 이 화면, 디스플레이 밝기가 좀 떨어지고 색감도 많이 좋지 않은 저렴한 TN 패널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번 시리즈부터는요,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300니트 밝은 밝기를 가졌고요, 빛 반사도 적은 안티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무 용도로 쓰기에 정말 쾌적하고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아이디패드 슬림 3, 슬림 5 같은 이 아이디패드 라인업이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 버리면서 가성비가 좀 애매해졌는데요, 오히려 V15는 단점이었던 디스플레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심지어 PD 충전까지 넣어주면서 가성비가 훨씬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탑 7에 랭크된 것 같습니다. 다음 탑 10입니다. 에이스 2022년 터프 17.3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CPU 라이젠 7 6800H, SSD 무려 1TB, 램 16GB, GPU RTX 3060, 무게 2.3kg,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 스펙 정말 좋죠. AMD 고성능 CPU인 라이젠 7 6800H에 롤, 배그, 로아, 호그와트 레거시까지 되는 3060이더라고요. 램도 16GB에 SSD가 1TB. 야,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탑 6 랭크 되었지?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가격 185만원입니다. 185만원? 아니, 이 제품 자체의 스펙이 나쁘지 않지만요, 185만원?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이 제품이 왜 순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17인치라는 넓은 화면이 큰 장점일 수 있지만요, 라이젠 7 6800H, RTX 3060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들의 제품들도 요즘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만원 전 후반대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185만원? 여기서 여러분 쿠팡을 잘 활용하시려면 쿠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쿠팡에서는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딱
한 가지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자, 이 텀블러로 예를 들면요, 똑같은 텀블러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스펙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든 플라스틱으로 돼 있든 빨대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도요, 링크에 들어가 보면 제품명은 같지만 CPU가 다르거나 그래픽카드가 다르거나 SSD가 다르거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옵션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모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제품이 품절되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들만 남아서 이러한 착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혹시나 이런 제품들이 가성비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판매 순위가 높지?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 난 잘 모르니까 일단 비싼 거니까 후회 없을 거야 라고 구매하시기보다는요, 다나와의 동일한 스펙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제 커뮤니티 탭에 최신 가성비 게임 노트북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진짜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탑5입니다. 레노버 2022년 아이디패드 슬림 1입니다. 가격 488,31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3 73206, SSD 156GB, 램 8GB, GPU AMD 내장 그래픽, 무게 1.58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언제나 가성비 상위권에 들어오는 아이디어패드 슬림 라인업이네요. 근데 이 제품 지금 48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구매하긴 애매한 노트북이에요. 차라리 이걸 구매하느니 아까 소개해드린 V15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죠. 앞에 소개해드렸던 HP 2023년 제품과 동일한 라이젠 3 73206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이런 거 안 하신다, 오직 사무 용도로만 쓰신다 라고 하면 이런 CPU도 나쁘지 않죠. 레노버, 정말 가성비가 좋은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 슬림 라인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이디어패드 슬림 1은 게임이나 디자인 작업보다는 정말 순수 작업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고, 아이디어패드 슬림 3는 사무 작업을 조금 넘어서 롤이나 피온 정도의 캐주얼 게임, 포토샵 정도 돌릴 수 있는 스펙과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패드 슬림 1은요, 앞에 소개했던 V15과 비슷한 상품성과 비슷한 용도인데, 앞에 소개했던 V15이 최근 들어서 패널도 좋아지고 PD 충전도 지원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확 좋아졌고, 얘는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비슷한 급이었는데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가격도 40만원대로 비싸지면서 구매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만약 이 제품이 30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구매해봐도 좋겠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구매하는 건 좀 비추천한다 라는 거. 다음 탑4입니다. 2020년 맥북 에어 M1입니다. 가격 127만 9천원이고요 CPU는 M1, SSD 156GB, 램 8GB, GPU는 M1 내장 그래픽, 무게 1.29kg입니다. 작년만 해도, 아니죠, 올해 초 한 1월까지만 해도요, 항상 랭킹 탑3 안에 있었던 바로 2020년 맥북 에어 M1입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저는 M2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갤럭시북 3 프로, 2023 LG 그램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이 2020년도에 나온 맥북 에어는 이제 쓸쓸히 왕좌에서 내려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탑4예요. 솔직히 저도 사용해보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납득을 하는 게요, 이게 100만원 초반대의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잠깐만요, 방금 100만원 초반대 저렴하다고 하니까 야 100만원 초반대가 저렴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앞서서 30만원대 제품도 있었으니까 100만원 초반대는 훨씬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여기에 들어간 성능이요, 100만원 초반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렴한 거 맞아요. 애플이 직접 개발한 M1 칩셋을 쓸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이 지금 이 M1 맥북인데요, M1 칩셋 성능이 정말 좋아요. 엄청 뛰어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인텔 CPU도 훨씬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이 M1 CPU만큼 가성비가 좋고,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포토샵, 파이널 컷 같은 전문 디자인 툴 돌린 용도로 쓰기 좋은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2020년 맥북 에어 M1으로 맥북에 입문을 처음 했는데요,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이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공대생처럼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문서 작업이라든지 영상 시청 이런 용도로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대학생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노트북에서 사진이나 자료를 전달받을 때 주로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만요, 맥북은 그렇죠, 맞습니다, 애플 핸드폰처럼 에어드랍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맥북으로 만든 발표 자료 아이클라우드에 넣고 바로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유기성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편리함만으로 맥북을 구매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맥북에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은 윈도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맥북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만 쓰던 사람들이 애플에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적응 과정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지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올해 초 쿠팡에서 판매되던 것보다는 한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돈을 좀 더 주고 M2 맥북 에어로 가봐도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이 되는 가격이긴 하네요. 자, 그럼 탑3 알아보겠습니다. 탑3 2022년 맥북 에어 M2입니다. 고민하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죠. 가격
가격 150만원이고요 CPU는 M2 8코어, 램 8기가, SSD 116기가, GPU도 역시 M2 8코어, 무게는 1.24kg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M1 맥북 에어보다 약 25만원 더 비싸졌지만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2022년 맥북 에어 M2입니다 M1 에어, M2 에어 말 그대로 M1 칩셋이 들어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M2 칩셋이 들어간 거, CPU가 조금 더 좋아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디자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지만 솔직히 큰 차이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 CPU 차이도 더 좋아진 건 맞겠지만요, 이런 맥북 에어, 맥북 프로가 아닌 맥북 에어를 주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 맥북 에어라는 게 맥북 프로처럼 정말 영상 편집 머신,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되게 캐주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M1과 M2의 성능적인 차이는 솔직히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노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화면이 조금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큰 거긴 한데 기존에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조금 큰 것도 꽤나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근데 고작 이거 가지고 25만원을 더 태우기 좀 아깝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생각해보면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북 3 프로보다, 그리고 2023년 그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구성이고요. 저도 갤럭시 북 3 프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나온 제품이 정말 명기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제품과 M2에어 동시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갤럭시 북 3 프로 정말 잘 만들었지만 일단 이 M2 에어 그리고 M1에는 애초에 팬리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팬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소음이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열 관리가 잘 돼요. 사실 갤럭시 북 3 프로나 그램 같은 이런 얇은 노트북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최대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팬이 작은 게 엄청나게 열심히 돌아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가벼운 캐주얼한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음도 없고 발열도 많이 없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갤럭시 북 3 프로나 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M2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조용하고 정말 시원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타임도 정말 미친 수준인데요, 거의 기본 배터리 타임이 한 15시간, 16시간? 진짜 자기 전에 충전을 하면 다음날 하루 종일 쓸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쓰지 않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문서 작업한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도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말 크나큰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 맥북바 아니야? 너 완전 애플만 좋아하는 애플 팬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렇게 판매량이 증명하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다양한 기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압도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탑2 제품입니다. 베이직스 2022년 14인치 모델입니다. 3세대라고 하네요. 가격 394,000원, CPU 셀러론 N5100, SSD 116기가, 램 8기가, GPU UHD 내장 그래픽, 무게 1.35kg, 윈도우 11 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요, 항상 이 제품 이렇게 링크로 가져오시면서 요거 별론가요? 여기 셀러론이라는 게 있는데 셀러론이 뭐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아니긴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요, 쿠팡에서 판매 순위 탑5 안에 굉장히 자주 들어간 제품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은 제품이긴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CPU 때문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인텔 셀러론 N5100이라는 CPU, 차로 치면은 모닝, 레이 같은 경차 수준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동네 마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로 타볼 수 있지만요,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고 정말 좀 달려야겠다, 좀 메인 작업용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게 골골골골 되기 시작하는 그런 CPU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시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 요 정도는 괜찮죠. 문서 작업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이 인텔 셀러론이라는 애의 코어, 그러니까 일꾼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다른 인텔 i3나 i5급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제한된 최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윈도우 11 설치되어 있는 거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이미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것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매 전에 별 1개짜리 리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탑1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입니다. 가격 499,000원이고요. CPU는 인텔 i5 12356, SSD 216기가, 램 8기가, GPU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무게 1.63kg이고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망의 탑1이네요. 또 나왔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작년 한 해 이 리뷰머신 채널을 빛낸 노트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가성비 좋은 노트북. 개인적으로는요, 이 레노버라는 노트북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우리 한국이 알린 거의 그런 프론티어급의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일단 CPU는 인텔 12세대 i5가 들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 작업 물론이고,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CPU죠. 거기다가 램도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뛰어난 아이리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P-Powerline 4, 메이플 모두 가능하고요. 롤, 풀옵션 가능하죠. 거기다 15.6인치의 큰 화면에 PD 충전까지, 진짜 사무용 노트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아서 넣어준 느낌인데요. 물론 지금 이와 비슷한 스펙의 다른 가습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근본은 근본이죠. 진짜 50만원 미만에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3월 노트북 판매 순위 탑 1에 랭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쿠팡 판매 순위 탑 10을 알아봤는데요. 일부 품절된 제품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린 제품들은 제가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비슷한 제품들로 아래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자세히 보기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